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희 팀의 통사 활용 의미 분야를 맡고 있는 박경선입니다. 저희 팀이 이번 2019년도 임용 시험에서 높은 적중률을 보였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박진희 팀이 11월 16일 시험 당일에 오후 9시부터 문제풀이 생방송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희 강의를 들으셨고 또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담당 선생님들이 수년간 대학에서 전공 강의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 선생님들과 외국 선생님들과의 워크숍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유형이나 전략 연구를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비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덜고 핵심을 이해하며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임용에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해부터는 저희가 단톡 밴드 카페로 수시로 Q&A를 통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하니까 아까 이피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문제집과 교재도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인데요. 1, 2월에는 기본 이론을 하고요. 기본 이론 정리를 하고 기본에 맞는 기출 문제를 풀고 또 그것에 맞는 응용 문제, 그 수준에 맞는 응용 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3, 4월에는 심화 이론을 하는데요. 심화 이론은 기초 이론에서 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다루게 되고 역시 심화 이론에 맞는 기출문제와 심화 이론에 맞는 응용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6월에는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고요. 7, 8월에 영역별 문제 분석 및 이론 정리가 있겠습니다. 9월부터 11월 첫 주나 둘째 주까지 실전 모의고사가 10회 진행되고요. 그리고 12월에는 2차 시험 대비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다 있는 것인데 보다시피 2020년부터 조정이 되죠. 임용 시험에 조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문제 배점이나 시험 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 유형이 조금 변화하고 그리고 문항 숫자가 약간 변화한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 전공 A에서 기입형이 이제 그 8개에서 4개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서술형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공 B에서는 논술형 없어지고 기입형이 새로 생겨서 2문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술형이 이제 배점이 조금 다르게 두 가지 종류의 서술형이 있었는데 모두 4점씩 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논술형은 없어지고요. 보통 논술형은 저희가 이 10점짜리였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기입형 수는 B에서 생겼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이죠. 기입형은 줄어들고 서술형이 많아지고 서술형은 4점으로 통일된다라는 뜻이죠. 결국 서술형이 많아진다는 것은 조금 더 그러니까 기입형은 아무래도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더 통합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사의미 활용 분야에서 우리가 차이를 다시 보면은요. 물론 전공 A의 통사의미 활용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합쳐서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입형이 8개에서 4개로 줄어들고 서술형은 6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그리고 전공 B에서는 기입형이 2개가 새로 생기고 서술형은
9개가 4점씩 점수가 또 동일하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문제 유형은 우리가 예상할 때 기입형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4점짜리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그리고 여러 분야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이 말뜻은 단편적으로 어떤 한 분야, 바인딩 시오리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개, 여러 이론의 여러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만 풀 수 있는 여러 분야의 내용이 혼합된 것이 출제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2015년도 거부터 보면요. 2015년도에 신텍스에 관련된 통상의미 활용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여러 분야의 내용을 혼합한다라는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문제가 2개밖에 나오지 않았고 여기도 그렇게 뭐 혼합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2017년도부터는 확실히 하나만 알면은 풀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혼합이 되는데 2017년도에 첫 번째 unaccusative verb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상 이것이 unaccusative verb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를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해서 써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double object construction에 대해서 이것이 나옴으로 해서 신텍스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GB 이론의 기초만 다루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에서는 이중 동사구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시험이 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시험 내용이죠. 이것이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과 바인딩 시오리가 혼합된 문장이었죠. 그 문제였죠. 2018년에는 더욱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시멘틱스에서 스코프 인터랙션, 그러니까 그 부정어와 양화사 간의 스코프 문제를 다루는 것. 그래서 의미가 앰비규어티가 나오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써라라는 것이 있었죠. 그다음 이제 그래매티컬 캐테고리 문제가 있었고 문법에서 will에 대한 것이 있었고 이 마지막 문제. 이것도 적어도 3가지 이상이 혼합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seem과 같은 동사가 subject raising을 허용하는 동사죠. 그 동사가 그 동사와 관련된 문제야. 그 동사를 품고 있는 문장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세타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받으면 어디서 받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또 뭐 each other라든가 그 self가 들어간 제기대명사 이런 enough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 enough가 어디에 결속이 되느냐 이런 것들 결속이론, 그리고 이동 슈퍼레이징까지 해가지고 적어도 3가지 이상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요. 2019년도 많은 학생들이 A형의 9번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A형의 9번 문제는 관계사절이 엑스트라포즈 되는 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관계사절이 엑스트라포즈 되는데 엑스트라포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절이 너무 길면 뒤로 돌리는 거예요. 이트 같은 것을 내세우고 뒤로 돌리는 거나 이런 것인데 2가지가 있죠. 이트를 내세우고 뒤로 돌리는 게 있고 그냥 뒤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엑스트라포지션과 엑스트라포지션 from NP 이렇게 우리가 둘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렇게 된 문장이 그 수식하는, 그러니까 명사가 관계사절이 수식하는 명사가 주어이냐 목적어냐에 따라서 어디에 어조인되느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런 다음에 애정션이 된 다음에는 VP 프리포징이 일어날 수 있는데 VP 프리포징이 일어날 수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마티컬하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떤 것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VP 프리포징도 이동이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스티튜언트라지만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적어도 4가지 이상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에 대한 것, 그리고 subject control pro와 object control pro, arbitrary pro, 이것
것들은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A형의 9번 문제를 맞췄다면 다른 것들은 다 쉬운 거는 다 잘하고 어려운 거가 어려운 거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니까요. A형의 9번 문제를 맞췄더라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텍스가 그냥 마냥 쉽기만 하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했을 때 합격이 더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저 출제자들이 원하나 생각해 보면 뭐 교사 임용고시니까 영어 교사가 알아야 할 전공 이론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한번 그건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서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학습 계획은 먼저 이론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와 응용문제를 기출문제와 유사한 응용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그 개념을 다지도록 할 것이고요. 1, 2월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1, 2월의 기본 과정에서는 통사의미 화형론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개념과 용어 이런 것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기본 과정은 그 다음 단계 심화 과정의 전공 영어를 학습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답을 영어로 써야 하니까요. 어떤 용어를 영어로 알아두는 건 당연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영어 지문도 무슨 뜻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파악을 하면 더욱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로 답을 쓰는 연습 이런 것도 필요하다. 자, 그래서 위에 기출 분석 자료를 보면 통사로는 한 2013년 이 정도까지는 GB 이론이 꼭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GB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GB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요. 엑스바 티오리에서는 주로 나오는 부분은 엑스바 티오리에서는 컴플리먼트와 애정트의 구분 또 그와 관련된 문제 세타 티오리에서는 세타 롤 어사이먼트 그리고 바인딩 티오리 많이 나오고요. 바인딩 티오리는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죠. 그리고 이동할 때 컨스티튜언트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들 그리고 앰비규어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많이 나왔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지 우리가 보통 A 파트에서는 자기 생각을 쭉 써주잖아요. 그 부분을 잘 읽어보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A 파트를 잘 읽으면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의미론과 허용론은 매년 출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죠. 이렇게 한 번 의미론, 한 번 허용론 아니면 의미론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의미론은 허용론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것이 고득점을 목표로 해서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의미론과 허용론도 반드시 공부를 해두어야 되죠.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스코프 인터랙션 이것이 배웠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안 배우면 그 자리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앰비규어티 그 다음에 내추럴 엔딩 포인트가 문장 안에 존재하는 텔릭 센텐스 그것이 없는 어텔릭 센텐스 이것 자체는 쉬워요. 근데 이것을 응용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응용된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론을 통사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죠. 통사론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화용론은 또 의미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같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화용론이라는 것도 의미를 다루는 것인데 의미론은 따로 떨어져서 한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화용론은 상황에서의 의미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 교육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화용론이 더 출제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법 문제. 문법 문제는 꾸준히 한 개 정도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관사, 물론 그 이전에도 출제가 됐어요. 뭐 소우의 용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조동사 위례 용법, 2019년에는 한정적 형용사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Students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아니면 Teachers Grammar of English 이것을 공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so 뭐 이런 문제, 그 이전의 문제들은 Students Grammar에서 그대로 거의 예문을 갖고 왔어요. 근데 2017년부터는 정관사 문제부터는 Teachers Grammar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Teachers Grammar를 공부했다면 정말 쉬운 거죠. 근데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번 문제 한정적 형용사의 문제도 Teachers Grammar를 공부했다면 완전히 예문도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eachers Grammar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두껍죠. Teachers Grammar가. 그렇지만 Teachers Grammar는 Students Grammar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그 텔릭 센텐스 뭐 이런 것도 Teachers Grammar에는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Teachers Grammar를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인데 그것도 공부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게 문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제 우리 수업 계획을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그 유인물 안에 다 들어있어요. 1, 2월에는 이렇게 이론 정리를 주마다 하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기출문제와 기본적인 응용 문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3, 4월에는 역시 비슷한 내용이지만 심화 이론으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또한 기출문제도 좀 더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eachers Grammar, 지금 얘기했지만 Teachers Grammar를 안 하면 나중에 괜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월, 2월에서 1부, 3월, 4월에서 2부 이렇게 나누어서 16주에 걸쳐서 Teachers Grammar를 우리가 완성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Teachers Grammar는 실제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사도록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그 프린트물로 요약 정리가 나가기 때문에 굳이 원서가 갖고 싶은 사람은 사고 아닌 사람은 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고 그냥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다 가능하면 중요한 내용은 다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통사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거는 이제 2부 강의계획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박진희 팀이 늦게 시작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정말 제가 다른 곳의 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의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어요. 작년에 10회 내고 플러스 2회 온라인 모의고사를 쳤잖아요. 그런데 적중률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서 볼 때. 그래서 되게 좀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 팀이 문제 분석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사실 강의 내용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전공하신 분들이고 명확하게 아시고 뭐를 원하는지를 정말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강의였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맡은 분야는 영어 교육하고 그다음에 영어학 중에서 음성, 음운 형태론 분야예요. 그래서 일단은 음성부터 제가 여기 해놨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음성, 음운, 형태론 이 계획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교시는 교육학을 하고 2교시, 3교시에 AP로 나눠가지고 이제 전공 영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AP 나눈 게 그렇게 의미는 없잖아요. 같은 분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면은 영어 교육으로 이렇게 당락을 가르치는 않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거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하시죠.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락의 변별력이 영어학에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특히 영어학 중에서도 그 우문론 어려운 거. 그다음에 또 고문론의 어려운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하는 기본은 다 같이 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변별력이 있도록 조금 더 특별하게 그런 어려운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찝어주는데 그 어려운 거를 처음부터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을 다지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을 다져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나와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풀 수 있고 또 어려운 게 나와도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를 그래서 꾸준히 이제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자부를 합니다. 어쨌든 음성, 음운, 형태론을 보시면은 이제 1월부터 이제 쭉 11월까지 강의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음성, 음운, 형태론 기본 이론 강의 하고 요거는 제가 실러버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하여튼 1, 2월에는 기본 이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성학이라든지 또 음운론 또 형태론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알아야 될 거를 공부를 하는데 요거를 놓치면 이제 물론 3, 4월에서 또 복구할 수 있어요. 3, 4월에서도 또 원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도 기본부터 다시 나오죠. 그런데 요 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3, 4월에 뭐를 하냐면 Applied English Phonology를 하는데 이 책은 정말 시험 문제 노다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 기출이 여러 개 나와가지고 안 볼 수는 없어요. 꼭 봐야 되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2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또 나오긴 좀 미안하겠죠. 올해 2개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봐야 돼요. 하나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1, 2월부터 이거 하기로는 하면은 학생들이 막 머리에 쥐가 납니다. 뭐 기존에 한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도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뭐 이 정도 처음부터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1, 2월에 제가 뭘 해드리냐면 이 책 이전에 또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옛날 책들 말고 새로운 요즘 책들인데 음성 우문론에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더 기본이 되는 그런 거를 차근히 아무튼 원리부터 발성의 어떤 원리부터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거를 쉬우면서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책을 여러 개 제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6월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중요한 기출 문제들 엮어가지고 거기서 우문론에 연도별로도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슷한 주제끼리 토픽끼리도 하고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더 첨가도 하고 그 다음에 7, 8월에는 이제 그런 기출 문제 분석 플러스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 거기에서 더 심화된 거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9월에서 11월 하면 한 10회 정도 모의고사가 나와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저희가 하는데 굉장히 모의고사를 잘 저희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아무튼 지금 출제하고 있는 그런 시험 경향하고 가장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 2월을 보시면은 1, 2월에 당장 그 우문론 기초 강의가 있는데 교재는 2권을 제가 위주로 해요. 그래서 Introduction, Phonetics and Phonology 하고 그다음에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이 2가지를 하는데 두 책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책을 제가 합쳐가지고 플러스 또 기본이 있어요. 다른 책들도.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제가 매주 아무튼 깔끔하게 강의할 내용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8주 동안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표는 아무튼 영어에서 좀 어려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텍스하고 포놀로지니까 그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실력을 기르도록 일단은 기본 개념하고 용어를 확실하게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서를 하는 이유는 시험이 개편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개편되면서
단답형도 영어로 써야 되고 기입형,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서술형도 영어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렇게 한글 가지고 그렇게 뭐 익힌 다음에 나중에 하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배울 때부터 영어로 된 원서로 기본 개념부터 익히시면서 용어하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각 분야별로 의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신텍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서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원서도 혼자 읽으시려면 못하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표현들도 알려드리고 틈틈이, 그리고 데이터 같은 거, 중요한 데이터 이거 꼭 기억해야 될 데이터도 있어요. 데이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의문론의 데이터는. 그러나 중요한 데이터는 보면 딱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와도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기본을 좀 다지기 위한 아주 기초 작업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계획을 이제 1주차부터 이렇게 쭉 해놨는데, 뭐 1주에는 그 포네틱스의 기본, 아티큘러트리 포네틱스부터 해가지고 각 정말 기본이 되는 분야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느라고 이거는 그냥 보세요. 보시고, 그래서 8주까지 이제 계획을 짜놨고, 그 다음에 그 문제 분석을 해놨는데, 제가 사실 2014년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2015년부터 새로운 문제 유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용고시의 그 문제들이 한 5년이나 7년 사이에 한 번씩 개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2015년 이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2014년에는 기입형, 서술형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의문론만 이제 일단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지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문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중요한 개념들. 그러니까 그리고 2014년에 여기는 이제 기입형이 나왔는데 서술형은 없어요. 기입형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그 과도기가 있다가, 근데 이제 요 시기까지는 주로 뭐가 나왔냐면 정말 의문론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초까지만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개편이 됐다 그랬죠. 그래서 2015년에는 이제 나눠서 왼쪽 칼럼이 기입형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칼럼이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기입형이 이제 2015년엔 의문론이 1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의문론이 1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서술형 4점짜리 1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2016년부터는 꾸준히 의문론이 2개, 의문론이 그러니까 기입형이 2개, 그다음에 서술형이 1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기입형이 하나는 좀 할만하고 하나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의문 지식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 좀 이해가 있어야 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좀 쉽고 하나는 좀 어렵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서술형은 평소에 이런 데이터 분석 막 안 해보면 못 풀어요. 이거 조금만 잘못 써도 틀리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써야지. 그래서 이 서술형 이런 걸 쓸 수 있을 정도 되면 정말 기초하고 심화 이론을 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것을 아마 많은 그 선생님들이 좀 실패, 쓴맛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2015년부터 보면은 기초 단계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내용들이 여기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 글로털 스탑하고, 그러니까 엘러폴의 T의 글로털 스탑의 환경을 묻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Applied English Phonology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여러 책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노골적으로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이 지문을 따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서술형도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가져왔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에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로지를 안 하면 사실 굉장히 손해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래서 2015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들이 있는데, 다른 주제들은 제가 또 이 데이터들이 어디서 있는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의문론 제가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의문론 논문들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다 거의 다 아는데, 그 영어의 의문론 데이터는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분석을 시켜야지, 뭔가를 만들어서 하면 뭔가가 틀려요. 이게 음절 구조도 다르고 뭐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서 그리고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의문 현상을 보여주는, 그러나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거의 정보 팁을 제가 드리지만, 그거를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일단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환경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2016년부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어려워요. 그렇죠? 아우 다음에 올 수 있는 그런 컨소넌트가 코로널 컨소넌트다, 이런 거를 요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널로지에서.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강의를 안 들었으면 그냥 관찰을 해서 풀면 돼요.
그 관찰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거 안 들어봤어도 사실 이런 거는 환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제 2017년도 보면은 문제가 기입형에 2개 나오고 그다음에 서술형이 하나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는 좀 괜찮은데 하나는 좀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2018년하고 2019년도 마찬가지로 기입형이 2개 나오고 그다음에 서술형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작년 거는 그렇고 이제 금방 본 2019년 거를 보면 needs assimilation의 환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블리가토리하고 옵션을 하는 환경이 나왔는데 그 이제 옵션을 할 때의 K 사운드 중에서도 오블리가토리한 환경이 뭐냐 해가지고 묻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세 문제가 한번 나와줄 때쯤 됐거든요. 강세 문제가 되게 오래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강세 문제도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강세가 위주가 아니라 다른 룰에 강세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건 반드시 봐야 돼요. 어떤 룰에 강세가 영향을 끼치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 번 나왔고 앞으로 이제 강세 문제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tense-lex distinction이 있는데 요거는 이것도 applied English phonology에서 온 거예요. 근데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9월에서 11월 할 때 모의고사에도 제가 냈었고요, 이 문제를. 그래서 문제 내면 정말 좋겠다 하면서 냈는데 이게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강의 설명에서도 제가 이걸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의 걸로 계속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20년, 10년 전 이런 것들은요, 그 모음의 분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라든지 최근에 기준이 포놀로지컬한 데피니션을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음 분류도 그쪽으로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 걸로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옛날 거 가지고 공부하지 마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그런 경향으로 의문을 공부하세요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에 사운드잖아요, 그렇죠? 에 사운드가 그 렉스인데 음론적으로 보면 디스트리뷰션은 렉스인데 그런데 포네틱하게는 또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인데 이거 애를 이런 걸 들어보지 못해서는 거의 보기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틀리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 강의 들었으면 이거 맞았을 텐데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크헬하고 클리어 이것도 옛날에는 다크헬하고 클리어까지만 구분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 문제 낼 때 거기까지만 이제 응용해서 냈는데 이 그 내용은 darker L, darkest L 이거는 사실 applied English phonology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요약을 하면서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L에도 그냥 darker만 있는 게 아니라 darker하고 darkest L이 있다고 핸드아웃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그 흑인 영어잖아요. American English Variety.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아메리칸 잉글리시하고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비교하는 거, 그 양쪽의 의문론의 차이,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데이터가 요즘에 좀 핫한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메리칸 잉글리시인데 그 애프리칸 아메리칸 잉글리시 번역하니까 흑인 영어잖아요. 그 흑인 영어에 어떤 이렇게 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꼭 표준 영어인 어떤 아메리칸 잉글리시나 브리티시 잉글리시의 그 RP라든지 표준 영어 말고도 표준 영어 아니고 다양한 버라이티여도 또 의문 현상의 어떤 규칙성이 있으면 그걸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기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막 그렇게 데이터 처음 보는 데이터인데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환경이 어차피 규칙적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인지 그 규칙적인 것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포인트 맞추는 경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강의의 경향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영어학 개론은 뭐냐면 1, 2월에 이제 원서 특강으로 영어학 개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영어학 개론이 각 분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는 이게 이제 영어학 개론을 많이 쓰는 교재가 2권이 있어요. On Introduction to Linguistics하고 프롱킨 책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이거 2권이 있어요. 근데 프롱킨 책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프롱킨 책도 제가 이거 하면서 필요한 거는 이제 가져올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요 책이 또 이제 요즘에 각 학교에서 영어 교련 할 때 프롱킨 책보다는 이제 요 책으로 이제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프롱킨 책도 재밌는 게 많지만 이것도 좀 재밌는 토픽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도 이제 새롭다기보다는 좀 프롬킨 책하고 조금은 다른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토픽을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영어학교를 하면 이 포놀로지부터 해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했어요. 포놀로지부터 가르칠까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책의 순서가 프래그매틱스부터 해가지고 거시적인 것부터 해서 미시적인 거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냥 아이디어를 따라서 가주는 게 좋겠다. 원저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순서를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기초 그 포놀로지 파트 그 기초 강의 1, 2월에 하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걸 다 하죠. 포네틱스에 대한 거, 포놀로지에 대한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뭐 같이 하면 좋겠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이 영어학교는 거꾸로 하면서 이 프래그매틱스도 한번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의 그 프래그매틱스가 상당히 조금 깊이 있게 다룬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깊이 있어 봤자지만 어쨌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책에서 책의 그 기본 개론이니까 개론에서 다루는 깊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면서 이제 나중에 잊어버릴 때쯤 해서 다시 포놀로지 기초 하면은 더 생각이 나겠죠. 그 이전에 물론 기본에서 했지만 그래서 요거하고 랭귀지 베리에이션이 요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언어마다 버라이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살짝 그래서 그 버라이티의 어떤 규칙적인 룰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봐야 돼요. 신텍스건 아니면 포놀로지건.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챕터도 많은데 그거는 그것까지 막 그렇게 시험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뺐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의문론은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영어 교육이 있죠. 그래서 영어 교육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작년 거만 기출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 거만 기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내년부터 바뀌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교육 문제가 전공 A, B가 사실 구분이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영어 교육이 A형 전공 A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왔죠. 근데 3개가 기입형이에요. 그 다음에 3개가 4점짜리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에 전공 B에서는 4점짜리 서술형이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논술형이 10점짜리가 하나 나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10점짜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별 변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저 10점짜리가. 비중은 엄청나게 큰데 학생들이 다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저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없애고 조금 변별력이 생기는 다른 문제 유형으로 바꾸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점짜리 없앴으니까 여기 그래도 한 4점짜리 2개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서술형 요 4점짜리 2개가 그렇게 변별력이 없는 이상하기보다 평이한 건 아닐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조금 전문 지식을 조금은 묻는. 그러나 이번에 확 어려워지면 굉장히 혼나겠죠. 그렇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살짝 그러니까 기존 거보다는 아주 어렵지는 않지만 하나 정도는 살짝 변별리는 뭐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에 지금 이게 기입형을 보면 이게 3문제고 그 다음에 비문학에 1문제가 있고 근데 의문론이 이게 2개가 있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구문론은 없잖아요. 기입형이 작년에 그다음에 영문학이 2개가 있고 그럼 벌써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 6 그리고 8개죠. 그렇죠? 근데 8개인데 이게 이제 4개 하고 2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기입형이 A형은 4개, 그다음에 B형이 2개. 어쨌든 6개죠. 그렇죠? 6개니까 2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우문론이 하나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구문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개 다 없어지고 이걸 서술형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겠죠. 우문론이. 그렇죠? 이거 서술형으로 쓰려면은 기입형은 그래도 2개나 나오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예측이에요. 근데 저라면 이제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뭐 영어 교육에서 하나 빼고 여기 하나 살려두고 뭐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데 영어 교육의 이제 기입형이 지금 이제 3개 나왔는데 3개가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어려웠나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키네세틱 이거는 저희가 이제 10회 모의고사 때 1번 문제로 이거 빈칸을 뚫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험에서 1번 문제가 이게 똑같이 빈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좋다 이거. 이거 모의고사 문제 푼 학생은 정말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한 학생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제 저희 모의고사를 쭉 이제 풀었는데 10회까지 그래도 끈질기게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쭉 풀었는데 모의고사 상당히 자기 좋았다고 퀄리티가 되게 있고 상당히 좋았는데 마지막 10회 때 1번이 그 키네세틱 문제였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1번 답이 키네세틱인 거예요. 빈칸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거 몰랐으면은 너무 당황을 했을 텐데 그걸 풀었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나머지도 좀 잘 풀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영어 교육 문제가 아주 좋아요. 정말 제가 뭐 제자라 같죠. 아무튼 외국인 선생님이 또 영어 교육을 하신 선생님하고 조인해가지고 또 여기 이프로 선생님도 아무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 너무 좋은 문제들이에요. 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서도 이번 문제 참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매회 감탄했거든요. 그래서 요 세 문제는요 기입형인데 사실 기입형이 지식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을 묻는 건데 그 위에 상당히 다 알려져 있잖아요. 데피니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용어들만 조금 신경 써서 외우면 이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돌아가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모의고사 만들면서도 돌아가면서 이런 기입형의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거 신경 써서 하시라 하면 그거 하시면 돼요. 이거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서술형도 보면은 네 개가 그러니까 뭐 A, B 합쳐가지고 4점짜리 네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개가 나왔는데 이 네 개도 어때요? 보면은 기존에 위에 이제 예시를 주고 이런 케이스 뭐 수업할 때 이러이러한 케이스를 주고서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아니면 학생의 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든지 뭐 아니면 이거가 무슨 교수법인지 이런 교수법에 대한 이론 배경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의 예를 해놓고 이게 이 수업이 이 교수법 중에 어떤 교수법에 해당하지 뭐 근거 쓰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문을 충분히 읽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서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잖아요. 이거를 평소에 해보지 않으면 언제 지문을 차분히 다 읽으면서 아이디어를 짜면서 이럴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뭐가 핵심인지를 빨리빨리 이제 캐치하셔가지고 문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해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10점짜리가 없어졌으니까 이 서술형의 그 쓰는 표현들 그런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또 선생님 구문론 설명하셨고 또 다음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일반 영어하고 영문하고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교육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우문론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췄다고 이제 자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영어 교육의 연간 강의는요. 1, 2월에는 없지만 이제 3, 4월부터 하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이제 제가 영어학 특강을 해서 전반적인 거를 다져놓고 그다음에 3, 4월에 영어 교육학 원서 특강을 하는데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요 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책에 이제 영어 교육의 기본 이론 베이스는 그래도 깔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그 기본 배경이 없이 이론적인 배경이 없이 문제 푸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까는데 이렇게 좀 원서를 보면서 우리가 요약된 것만 볼 때하고 원서 볼 때하고 다른 게 있어요. 남이 요약된 거는요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내가 쭉 어떤 흐름, 우리 왜 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러티브. 그러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이런 이론이 나왔고 이렇고 하고 그런 게 머릿속으로 이야기처럼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남이 한 요약본도 그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요약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한 거는 읽으면서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이제 5월하고 6월에는 기출 문제를 보는데 왜 기출 문제를 보냐면요. 기출 문제를 보면 영어 교육에 이러이러한 문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게 딱 잡혀요. 한없이 기출 문제를 멀리하면서 그냥 이론서만 막 볼 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론서를 볼 때도 이런 거에 초점을 둬서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5, 6월에 기존 문제,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원서 특강으로 딱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원서 여기 안 적어놨나요? 그 프린트물에는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프린트물에는 영어교육 필독서 추천도서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번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Teaching by Principles 그래서 TBP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책. 그래서 요거는 그 실제 교실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것도 필독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런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찍는다든지 해서 하고 그다음에 3번도 보면은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하고 있죠. 이것도 필독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한 걸 계속 뽑고, 그러니까 저희가 5, 6, 7, 8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런 거 할 때 이 나머지 책에서 제가 계속 아무튼 가져와서 알려드릴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이게 애플책이라고 이제 표지가 사과가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에서 이건 이제 애플책이라고 불리는데, 이 책은 이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각각 자기 아티클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편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 영어 교육에 실제 그런 그 서술형 이런 걸 보면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예시라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결책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책인데 다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수시로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5번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실제 응용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권의 책은 정말 다 필독서들이에요. 그래서 다 읽으시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출 문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본서들에서 나왔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영어 교육의 저널들에서 상당히 많이 뽑아다가 이걸 써요. 그것도 새로운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지문들을.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저널들 여기서 왔구나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필요하면 거기 있는 것도 더 뽑아가지고 오고, 또 문제로도 해가지고 문제 굉장히, 그래서 문제의 그 퀄리티가 높은 거예요. 그 실전 문제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영어 교육도 아무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다 출제 경향이 어쨌든 핀트가 아주 맞아가지고 접종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문문하고 영어 교육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윤주 선생님이 문학하고 일반 영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반 영어와 영문학 담당을 하는 이은주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평소에는 이제 각 장르씩 시, 소설, 드라마에서 한 문제씩 세 문제가 그동안 출제됐죠. 소설 안 나올 때는 이제 수필에서 많이 나온 게 월든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문제가 더 나와서 소설에서 2문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4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소설은 그동안은 이제 미국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영국 소설에서는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리너스에서 몇 차례 나왔죠, 단편집에서. 근데 최근에는 다 이제 미국 소설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갑자기 영국 소설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나와서 이제 영국 소설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의고사 볼 때도 미국 소설, 미국 드라마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는데, 또 그걸 출제 의원들이 좀 싹 바꾼 것 같아요. 또 미국 드라마는 여전히 드라마는 미국 드라마에서 출제되어서 이번에는 The Iceman Comes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에서 2문제 나옴으로써 다른 때 3문제였는데 1문제가 더 추가되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소설 2문제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 유형은 기입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입형, 서술형 같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제 중에서도 보통 이제 문학은 이런 식으로 일반 영어식으로 읽고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소문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오지선다 할 때부터 문학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도 문학 용어가 이제 아이러니 중에서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가 그 핵심 정리할 때 뭐 버벌 아이러니, 그다음에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 그리고 드라마틱 아이러니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근데 또 문제에 시츄에이셔널 아이러니의 그 데피니션을 사실은 써줘서 이 용어를 몰랐어도 그 소설의 흐름을 잘 읽으면 또 파악할 수 있었던 문제이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출제 의도를 보시면은, 그래서 문학 지문을 읽고 이제 작가 의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문학 용어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문학 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였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학 작품은 또 일반 영어랑 조금 다른 게 무엇인가면, 이제 어떤 작품은 일반 영어식으로 읽어도 이제 또 소화가 되는가 하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유라든가 함축적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학 작품을 접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많은 문학 작품을 읽을 수밖에 없겠죠. 많이 접하면은 그만큼
같은 지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이 이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축적 의미, 비유적 해석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문제 지문을 많이 읽고 당연히 그러니까 문학 용어들 기본 문학 용어들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앤 센스는 사실은 문학은 워낙 출제 범위가 많아가지고 뭐 몇 권 뭐 이렇게 읽으면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도 그동안 단권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거가 바로 이제 사운드 앤 센스 책인데요. 올해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여기서 나왔죠. 그래도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앤 센스도 특강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 보시면요. 일반 영어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요번에 이제 4학년인데 바로 요번에 임고 본 친구한테 이제 분야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냐고 그래서 저는 영어학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반 영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반 영어가 되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아마 거기서 또 이렇게 변별력을 키우려고 변별력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출제위원이. 그래서 제가 좀 의외였는데 사실은 뭐 3, 4년 전부터 사실 이제 일반 영어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출 문제 풀어보셨으면. 그래서 이번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동서양인 이건 이제 기입형이라 좀 쉬웠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직업관 직장을 어떻게 보느냐, 그다음에 자폐증 관련, 그러니까 의학 관련, 그다음에 무생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이런 거에서 좀 이렇게 소재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그 일반 영어 출제 문항수는 4개 내지 5개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4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문학에서 1문제 늘었는데 이제 일반 영어에서는 1문제 조금 적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난이도는 작년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 4문제에도 기입형, 서술형, 또 기입형과 서술형, 그다음에 7번 문제에서 서머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의 의도도 이제 주어진 지문을 읽고 이제 전반적으로 메인 아이디어를 잘 파악할 수 있는가,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문제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인 사항, 요점 또 핵심을 걸러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또 주어진 지문을 문제는 근데 이제 잡아내는 것 기입형 이런 거는 뭐 본문에서 뽑아서 막 consecutive two words로 써라 아니면은 뭐 one word로 써라 이런 건 좀 별게 아닌데 이제 서술형이나 좀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대로 카피하지 말라 그러죠. 연속하는 2개 이상, 3개 단어 이상 카피하지 말라는 말은 답은 알지만 그것을 자기만의 고유의 표현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능력까지 보겠다는 거죠. 라이팅 실력까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1, 2, 3, 4월부터 그냥 지문만 읽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렇게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문학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문학 지문만 그냥 쭉 읽고 이러면은 쉽지만 그때부터 이제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가지고 그게 이제 몇 달 쌓이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마음껏 자유껏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지문을 읽고 문제 풀이까지 해서 아까 학습 전략 마찬가지로 메인 아이디어 파악하고 그다음에 디테일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추론 능력을 키워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난감한 게 이제 뭐 일형이나 문학이 이제 지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단어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긴 해요. 이번에도 아마 문학 읽을 때 문학뿐만 아니라 일형 읽을 때 이제 그 의학 용어, 뭐 전문 용어 이런 거는 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도 당황하면은 안 되시고요. 그런 문제, 그런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저는 문맥으로 그 단어를 우리말로 정확하게 몰라도 아 이건 어떤 것이구나. 이제 그런 것도 해결하는. 그런 능력도 같이 키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밑에 각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긴 하지만 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래도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게 무슨 뭐 우리말로 번역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게 있어도 잘 보면 아 이게 대충 뭐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연습도 해보고 물론 이제 어휘도 이렇게 따로 익히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휘가 몰라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이렇게 뭐 단어 정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의 구문이나 배열과 다르게 자신의 답을 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작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문제 풀이를 병행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일정을 잠깐 보시면 네, 기본 과정에서 문학은 시, 소설, 드라마 이제 수필도 또 나올 것 같은 수필 뭐 월든 그런 것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학 용어 그리고 이제 일단 1, 2월 달에는 이제 보통 수준의 난이도의 문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풀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학 의 주차별 일정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문학 용어 중에 많은 것을 차지하는 부분이 figurative language죠. 그래서 비유어들, 그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지만 아이러니, 또 얼루전, 우리 인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드라마도 이제 꼭 나오기 때문에 드라마 본격적으로 다루고 물론 이제 이런 거 할 때도 주로 이제 시가 많이 적용 대상이 되겠지만 소설도 필요한 경우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운드 앤 센스는 이제 1, 2월에 8주 이제 3, 4월에 왜냐면 이제 같이 문학이라 하기 때문에 3, 4월에 8주 그래서 총 16주에서 사운드 앤 센스 책을 보시면 이제 올해 나온 게 뭐 15 에디션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최신판으로 해서 최신판하고 이제 지난번 판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뭐 14 에디션, 13 에디션이 있으시면 그걸로 써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제가 막 다 카피는 할 수 없고 일단 가지고 있는 에디션이 좀 이전 거다 그러면 그것과 좀 약간 바뀐 것 새로 이제 최신 에디션하고 바뀐 것과 뭐 한두 개 추가되고 한두 개 빠지고 그 정도예요. 한 챕터마다 어떤 챕터는 거의 똑같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좀 나는 에디션이 좀 돼가지고 새로 나온 시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그 프린트물로 한두 개 정도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운드 앤 센스의 그 목차가 딱 16주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뭐 한 주가 더 늦어지고 빨라지고 이런 그 조정은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각 주에 한 챕터씩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영문학 여기 이거 할 때도 여기서 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사운드 앤 센스 책에 나와 있는 시들도 여기에 있지만 똑같이 웬만하면 똑같이 중복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 앤 센스 책에서도 필요하면 여기 피규어티브 랭귀지 다룰 때 뽑아서 다루고 왜냐하면 사운드 앤 센스에 나온 그 책 그 시들을 이 특강 시간에만 다 다루기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거기서 필요한 것은 이제 일반 영문학 시간에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주차에 그래서 이제 what is poetry, reading the poem, denotation and connotation, imagery,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igurative language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시가 적용되는 게 다르니까 또 여러 시마다 적용해 보는 게 좀 다양하게 시를 접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얼루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를 보시면은 일반 영어에는 글의 구조가 뭐 비교 대조라든가 추론 또 원인 결과 뭐 요약 그런 것 또 이제 또 소재 면에서 보면은 문화, 경제, 교육, 건강, 환경. 환경이 그동안 나왔어요.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엔 또 환경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 환경 문제도 몇 개 해고 그랬는데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정치 쪽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또 갑자기 또 다른 소재를 낼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골고루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네,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3, 4월은
이제 그 고난이도로 1, 2월은 이제 중간 난이도 정도로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 4월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요, 예, 마찬가지로 기본 문학 이론과 고난이도의 문학 지문 지문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문학이 이제 가끔 오악하고 좀 이거 왜 이렇게 지문이 어렵지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막 고어가 나오고 이거는 이 생소한 그렇죠. 이 시인도 잘 못 들어봤고 시도 못 본 그런 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쩌다고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 뭐 문장을 다 이해는 안 가더라도 그 답을 맞추는 데는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그 웬만큼 읽어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 나오죠. 예. 좀 이성적으로 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나와도 일단 어려운 지문을 읽어 놓으면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겠죠. 계속 쉬운 지문만 읽다가 이제 푸는 것보다 좀 일형이든 문학이든 좀 어려운 지문을 읽다 보면 쉬운 지문 또 이제 중간 수준의 지문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문학 그 주차 이어서 아까 네 기본 이거 이어서 계속 3, 4월 심화 때 또 보면은 이제 1, 2월에 다루지 않았던 사운드 이펙트, 소넷, 톤, 리듬 앤 미터, 노블 더 이렇게 집중 읽고 드라마도 또 읽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사운드 앤 센스 아까 1, 2월 달에 8주까지 했죠? 그래서 9월, 10월 달에 미닝 앤 아이디어, 톤, 뮤지컬 디바이스, 리듬 앤 미터, 사운드 앤 미닝, 패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 읽어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일반 영어도 아까 나왔던 다양한 구문과 그다음에 다양한 소재를 골고루 읽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지문을 읽을 이제 힘을 주는 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과 이제 일형은 너무나 범위가 광범위해서 그거를 이제 적중한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해요. 예,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한 소재의 지문이 나오면 반갑겠죠. 아무래도 읽기도 잘 되고 또 이제 그 같은 소재면은 어휘도 비슷한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가능하면 많은 지문과 많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세하게 주차로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 핵심 정리, 그다음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탄탄하게 실력을 다지고 이제 마지막 실제 시험에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 되도록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